윤석열 4.19 혁명 기념 조조참배. 조조참배 처음 들어봤어. 세상에 조조참배라는 말이 어딨어. 야, 조선일보가 조조참배라는 말을 쓰고 언론에서 조조참배라는 말을 씁니다. 만들어내요. 왜 그러나 봤더니 오전 8시에 4.19 민주묘지에 도착해서 4.19 기념탑으로 이동했다. 조조참배. 공식 행사가 있어. 근데 그 시간보다 전에 와가지고 하고 갔어. 도둑참배. 마누라는 도둑투표. 세상에 대한민국 대통령 마누라가 영부인이 선거날 투표를 몰래 하고 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안 창피하니 이 찍더라? 그런데도 또 찍어줘요. 그리고는 도둑참배, 조조참배. 공식 행사가 다 있는데 그 시간 전에 와서 참배라고 튀어버리네? 대단한 놈들입니다 진짜. 2시간 먼저 조조참배 윤석열. 조국 첫 악수 무산 아쉽다. 겁나지. 이재명 만나야 되고 조국을 만나야 되는데 겁나. 무서워. 얘 겁쟁입니다. 윤석열이 조조참배를 했는데 조국 혁신당 대표는 자신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을 맞닥뜨릴까봐 일부러 피한 것 아니냐며 첫 악수가 무산되어 아쉽다. 조국은 윤석열 기준으로는 범죄자예요. 죄를 지은 사람. 근데 윤석열이 뭐가 조국이 무섭습니까? 이재명도 죄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본인은 그 죄를 수사한 사람이고 근데 왜 본인이 도망을 다녀? 왜 도망 다니겠어요? 없는 죄를 만들었으니까. 어거지로 만들었으니까 무섭겠지. 조국 대표가 윤석열은 오전 10시에 무엇을 하기에 헌법도 기리고 있는 명예로운 날의 공식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오전 8시에 조조참배를 하는가? 그렇게 야당 지도자들을 만나기 싫은가? 오늘 첫 악수가 무산되어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총선 직후 4.19 기념식 대통령 불참 매우 아쉬워. 그러니까는 확실히 이재명 대표는 강력한 워딩을 하기에는 지금 체급이 너무 높아요. 조국과는 다르죠. 포지션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워딩이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워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4.19 혁명 기념일에 대통령께서 불참하신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된다. 요 정도입니다. 민주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 이게 바로 4.19 혁명인데 총선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 의지를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행사 내내 이 4.19 혁명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3.15 부정선거에 항거한 국민들의 투쟁이었다는 점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웠다. 또 한편으로 4.19 혁명의 결과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퇴진했다는 그 사실조차도 계속 강조되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점들이 조금 의아했다. 우리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 그 가족들, 유가족들 눈물을 결코 잊지 말아야겠다. 이재명 대표의 워딩은 확실히 좀 부드럽죠. 조국은 공격적으로 날카롭게 할 수 있어.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진짜 항공모함을 이끄는 총사령관이기 때문에 이런 워딩도 하나하나 조심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재명 무섭지. 볼 수 있겠어? 조국? 볼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조조참배. 진짜 살다 대통령이 조조참배를 했다는 말을 이게 뭐하는 짓이야 진짜. 창피해 죽겠다. 이 찍들 안 창피하니 진짜? 안 창피한 거야? 자, 전우용 역사학자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4.19 의거와 5.18 광주 의교로 부당한 국가 권력에 대하여서는 단호히 항거하는 국민의 권리를 극명히 하였고 군인의 정치 개입을 반대하고 문민정치의 이념을 천명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여 1987년 헌법 개정 논의 당시 민주당이 제안한 전문 내용 일부입니다. 민정당이 국민의 저항권과 군인의 정치 개입 반대에 관한 내용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극력 반대하여 불의에 항거한 4.19라는 구절만 넣었습니다. 오늘은 4.19입니다. 헌법 전문에 명시된 4.19 민주 이념이란 부당한 국가 권력에 대하여서는 단호히 항거하는 정신을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19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4.19 혁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말은 이승만이 부당한 국가 권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뜻입니다. 이승만을 숭배하는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 말에 분노하지 않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윤석열 지지자는 정신병 변희재의 말이죠. 박정희를 찬양하면서 이승만을 찬양한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박정희는 이승만을 저주했어요. 진짜 개무시했고 이승만은 부정선거, 독재의 살인의 부정선거까지 하다가 결국은 폭발해서 국민의 손에 의해서 끌려 내려왔습니다. 하야했고 추방당했어.
그런데 국불에 이승만이 제정신입니까? 박근혜를 찬양하던 사람들이 박근혜를 잡아넣은 윤석열을 찬양하고 박정희를 찬양하는 인간들이 박정희가 그렇게 저주하면서 개무시하고 그렇게 싫어했던 이승만을 숭배해. 이게 뭡니까? 이게 보수야? 코미디지? 하나만 하라고, 하나만. 박근혜든지 윤석열이든지 박정희든지 이승만이든지 하나만 해야 되는데 그 둘은 병행할 수 없어요. 예수님 찬양하면서 부처님 만세 부르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으로 섞일 수가 없는데 이 인간들은 그게 되는 인간들이에요. 왜 그런지도 몰라. 얘기해줘도 듣지도 않아요. 상식이 통하지가 않죠. 자, 현장에 황 기자님 유튜브 채널에서 4.19 기념탑 있는 곳에 고등학생들이 이제 왔나 봐요. 와, 근데 이재명 대표한테 사인 박수, 악수하고 막 이런 게 민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울컥했던 좀 사진이 있는데 넌 누구니? 넌 누구야? 이재명 대표를 와락 껴안습니다. 지금 10대들의 민심이 이거예요. 지금 10대들의 민심이. 그나마 우리 집의 아이들은 제가 기류의 김대중도 보여주고 서울의 봄도 같이 보고 이러면서 얘기를 많이 해주죠. 그래도 정치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도 윤석열을 굉장히 싫어해요. 윤석열 싫어하고 페미를 싫어합니다. 요즘 10대들한테는 페미라는 단어가 아예 안 먹힙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투표권을 얻게 되는 나이가 곧 온단 말이에요. 지금 10대들은요, 20대들하고 또 느낌이 다릅니다. 10대들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분위기 진짜 이상하죠. 묘하죠. 이게 민심이다. 자, 이렇게 조조참배를 할 정도로 캥기는 게 많아. 겁나. 이재명과 맞닥뜨리는 것 자체가 싫어. 근데 그 옆에 조국까지 있어? 어우, 난 싫어. 야, 일찍 갔다 오자. 야, 무슨 이게 대통령이 미친, 아이고, 정말. 그런데 외국에서는 대놓고 왕따시키고 있습니다. G7 플러스 외교 공들였는데 G7 정상회의 초청 무산됐어요. 자, 히로시마에서 일본에서 한 G7까지는 초대해줬어. 왜냐? 우리가 일본 꼬봉을 자처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 갖다 바친 게 얼만데. 근데 이번에 이탈리아에서 열리는데 초청 안 했어요. 외교적 레임덕은 이미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윤석열 정권을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G7,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문재인 정부 때 이탈리아를 이겼다! 국력에서, GDP에서 이탈리아를 제친 순간이 있었죠. 잠깐이었어. 그리고 G7 할 때마다 불러. G7 할 때마다 거기다가 의장국의 왼쪽에 앉아. 오른쪽에는 미국이 앉거든요. 정말 엄청난 환대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외교적 개망신. 윤석열 정부는 올해 의장국 이탈리아와 꾸준히 협의를 했어. G7에 좀 불러주세요. 응, 안 해. 자, 보세요. 이탈리아는 올해에 무슨 얘기를 할 거냐, G7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사태, 아프리카 개발 지원, 이주민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어. 이런 의제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 위주로 초청국을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근데 대한민국은 아니야. 코리아는 아니야. 니들은 이런 의제 기여할 능력이 안 돼. 이게 왜 우리가 기여할 능력이 안 돼? 근데 누구 불렀느냐? 아르헨티나, 이집트, 튀니지, 케냐, 알제리. 야, 이탈리아, 이탈리아, 니들이 지금 아르헨티나, 이집트, 튀니지, 케냐, 알제리 불러놓고, 인도, 브라질, 남아공? 야, 근데 대한민국을 빼? 야, 이거 너무하잖아. 이거 너무하잖아, 이거. 거기다가 호주 있잖아요. 호주에 우리가 대사를 이상한 놈을 임명시켜서 도주대사 만들고, 호주도 지금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호주에서 대한민국을 외교적인 레임덕 얘기가 호주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르헨티나 지금 경제 완전 폭망해가지고요. 아르헨티나를 불렀어? 아르헨티나에 트럼프보다 더한 대통령 들어와서 지금 가뜩이나 폭망한 나라 더 폭망하고 있는데도 여기 불렀대. 근데 얘네보다 못하다는 거야.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기치를 내걸고 높아진 국제위상에 걸맞게 G7의 고정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려는 G7 플러스 외교를 적극 추진해왔대. 그런 점에서 현재 열리고 있는 G7 외교장관 회의에 이어 G7 정상회의 초청국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G7 외교장관 회의도 열렸는데 여기도 안 불렀어. 그리고 정상회의도 안 부릅니다. 외교적인 왕따. 진짜 개망신 아닙니까? 개망신. 아이고, 이 찍들아 좋니? 와, 어떻게 이런 걸 대통령으로 뽑아가지고 진짜. 자, 이러고 있으니까
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래요. 23%. 야, 오랜만에 보는 쩍벌. 23% 나왔어요. 갤럽에서요. NBS 27%인데 NBS도 쩍벌. 지지율 박살나고 있습니다. 아니 4.19 기념식에 대통령이 본식 전에 쓱 가서 8시에 조조참배라고 해줘. 언론이 또 그걸 도둑참배라고 해야지. 조조참배가 뭐야? 영화야? 할인받아? 조조로 가면 뭐 할인해주니? 진짜 창피해 죽겠다 진짜. 조조참배라고 언론이 또 이걸 쉴드를 쳐줘요.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시면 어쨌든 NBS나 갤럽이 우리가 신뢰하기 좀 어렵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튀는 건 지금 보수가 이번 총선에 참패를 한 다음에 응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튀는 거거든요. 여론조사에서는 이런 거는 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튀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게 지금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난파선이다라고 느낌을 강하게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탈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갤럽 23%예요. 10%대 여론조사 결과 나오면 볼만할 겁니다. 지금 총리 하나 못 구해서 아니 대한민국 권력 2위라고 불리는 국무총리감을 못 구해서 이 난리치는 권력 지금 취임한 지 2년이 안 됐어요. 5월이 돼야 2년이 되는 겁니다. 아직 임기 2년 차예요. 근데 국무총리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비서실장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진짜 두고 봅시다. 이 정권 임기 절대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거는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임기를 절대 다 채우지 못하는 스스로 무너질 가능성도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시죠. 아 정말 창피하다. 너무 창피해.